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6세, 반면 폐경 연령은 50세 전후라고 하는데요. 결국 여성 인생의 3분의 1을 폐경 상태로 지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성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뿐 아니라 불안 증세, 우울증 등이 쉽게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폐경과 갱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준하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11월인데요. 매년 11월은 폐경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선 왜 11월이 폐경의 달인지 궁금하실 텐데 폐경의 달을 정한 이유까지 좀 같이 알려주시죠. 네. 폐경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폐경 연령이 이전에 10년 전에는 45세였는데 현재는 50세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여성분들은 폐경을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네. 폐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많이 생기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폐경 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예. 올바른 치료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폐경기가 건강한 제2의 인생이 되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11월을 폐경의 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 폐경 때 이제 정신적 또 신체적으로 여러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폐경 증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흔하게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안면 홍조나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눈이 뻑뻑해지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네. 근육통, 관절통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신체적 변화 외에도 네.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불안증, 의욕이 감소되는 이런 여러 정신적인 안 좋은 현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만성적으로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고혈압이나 치매, 그리고 중요한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데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엄마들이 심기가 좋지 않으면은 뭐 갱년기야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네. 우스갯소리로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조기 폐경이란 말도 심상치 않게 등장하기 때문에 특히나 뒤늦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었던 가족이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폐경도 늘고 있는 이유도 살펴보죠. 예.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기 폐경이 증가되고 있다는 명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예. 40세 이전 조기 폐경이 발병되는 유병률을 보면 100명당 1명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최근에 암 환자들이 생존율이 늘면서 암 치료 후에 조기 폐경이 는 경우와 치료 때문에. 치료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미혼 여성이 많아지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조기 폐경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폐경 후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법이나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 또 궁금하고요. 백수호 같은 건강 보조식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가장 흔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와 케이크를 시키면 10,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기본적인 호르몬 치료요법은 한 달 동안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폐경과 관련된 치료를 네. 받는데 한 달에 10,000원이 들지 않는다고요? 예, 물론 개인에 따라서 검사나 치료 방법이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예. 기본적인 호르몬 치료요법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백수호 등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백수호 등의 효과를 보면 국내 논문을 봤을 때 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백수호 등의 건강 보조식품은 아직까지 폐경 증상의 감소 외에는, 증상을 약간적으로 감소시키는 외에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네. 무분별하게 폐경 환자들에게서 좋다고 광고를 하거나 예. 복용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갱년기 여성, 특히 폐경기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보조식품들, 의료 보조식품들이 간접 광고를 통해서 TV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폐경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준다, 이런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여성들의 그냥 평소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야지 그것이 폐경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폐경 때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신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골다공증 부분인데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저희가 부르기도 하죠. 뼈 건강의 열쇠가 되어줄 생활 속 여러 방법들 좀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고 기본이 되는 골다공증의 예방, 관리 요령은 예. 음식과 운동,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장 속에서 칼슘이라는 칼슘의 흡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균형적인 식단도 중요하지만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 대표적으로 우유나 치즈, 야구르트 등이 있습니다. 섭취를 증가해야 되겠고 또 하루 20분 이상 바깥에서 햇볕을 쬐는 것이 네. 우리 뼈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자주 합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멀티비타민들을 뭐 다들 복용하실 텐데 보통은 그 체내 흡수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생성이 안 되는 중에 비타민 D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영양제로 나오는데 이것도 섭취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논문상으로는 여러 가지 분분하게 효과가 없다, 있다, 분분하게 얘기 맞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복용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이 골다공증 문제가 비단 여성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이 남성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남성들도 골다공증이 증가되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보고를 보면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이 있는 환자들 합해 봤을 때 전체 환자들의 54%, 즉 반이 넘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골다공증은 여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고 남성들은 관리조차 되지 않아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 오히려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흡연 그리고 잦은 음주 이런 것들도 골다공증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내 뼈가 어떻게 약해져 가고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려주시죠. 네, 남성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예. 우리가 만성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몸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은 우리 몸의 뼈를 생성하는 세포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남성들도 60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네. 과도한 음주를 삼가하고 꼭 금연을 하시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과 골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뼈 얘기 나오면 항상 그 탄산음료가 동반돼서 나오잖아요. 뭐 네, 사이다나 콜라 네, 이런 것들도 먹으면 이제 골다공증에도 안 좋겠나요? 네, 맞습니다. 탄산음료도 우리 몸에서 뼈의 칼슘 흡수를 뺏어가기 때문에 예. 좋지 않겠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최악은 술이면서도 탄산이 들어가 있는 맥주 같은 것들은 진짜 좋지 않겠나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예. 네. 자, 뼈도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이 뼈와 뼈를 잇는 관절 건강 참 중요하죠.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암에 의해서 관절염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정말 근데 걱정을 해야겠는 게 이제 시기가 찾아온 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움츠리고 다니시고 관절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다는 얘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겨울철 특히 추운 날씨에는 활동이 둔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기온이 떨어지고 근육이 덜 쓰게 되면 뭉치게 되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거기에 아울러서 관절 주위의 연골이나 물렁뼈 예. 그리고 인대 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절통이나 관절에 대한 부상에 취약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꼭 기온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바깥 출입을 조금 자제하든지 따뜻한 옷을 입어서 관절 주위에 보온의 신경을 써야 되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예.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서 뻣뻣한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뭐 관절염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리는 것이다. 이런 착각은 좀
금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절염 환자의 나이대가 실제로 낮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젊은 관절염 환자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왜 늘어나는지 운동을 뭐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이유긴 하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젊은 관절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고를 보면 예. 10년 전에 비해서 젊은 40세 미만의 젊은 관절염 환자들은 약 20-30%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과도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까닭입니다. 예. 또한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밥을 먹거나 전철에서나 길을 걷다가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네. 관절 건강의 가장 최대의 적은 잘못된 자세에서 90% 이상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꼭 그런 자세를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왜 하이힐 때문에 이 무릎 관절, 발목에 참 안 좋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은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하이힐은 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신어야지 좋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하이힐을 신게 되면 발목이나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예. 조금은 자제를 하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예. 빙판길이나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다가 발목이나 무릎 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앞서서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네. 위해서는 아웃도어 활동, 야외 활동과 운동을 좀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관절이 닳았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이식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 얘기입니까? 물론 우리 관절은 예. 너무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안 쓰게 될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은 과도하게 쓰면서 요즘에 증가되고 있는 게 예. 관절 손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관절 운동도 지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런닝머신을 오래 뛰거나 등산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안 좋다라고 좋지 보는 거죠. 예. 네.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절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맞는 비법,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차례차례 짚어주시죠. 네, 있습니다. 먼저 20, 30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과도한 운동이나 무리한 다이어트가 관절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40대, 50대가 되면 노화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관절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 먼저 비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한 보고를 보면 중년 여성에서 약 체중의 5kg을 감소했을 때 네. 관절염의 발생률이 50%까지 감소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적절하게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일례로 주비들이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청소나 걸레질을 많이 해서 관절통으로 진료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럴 경우에는 과도한 가사 노동이나 쪼그려 앉아서 청소를 하는 것들이 심한 관절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변화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오히려 관절을 안 쓰게 되면서 굳어지는 게 문제가 되고 네. 그게 악순환으로 굳어지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조깅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우리 수영이나 수중 활동 그리고 실내 자전거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여기서 무리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등산이나 달리기, 계단 오르기 같은 거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노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관절을 많이 쓰는 운동은 피하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골다공증에 비타민 D가 직접적인 치료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절하면 또 글루코사민이 그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이 역시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은 개에서 추출한 키토산이라는 것에서 분리돼서 네. 만드는 것이고 우리 몸의 관절과 연골의 기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글루코사민 같은 건강 보조식품은 관절염의 치료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관절에 영향을 주는 보조식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다시 말해서 보조요법으로 영양제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관절염이 오기 전에 섭취를 하시라는 네, 거죠. 맹목적으로 이거를 관절 건강 보조식품을 맹신하게 되면 관절에 크게 효과를 볼 수도 없고 있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뼈 건강 관절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최준하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